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3년도 3월 16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신천지 신도 A씨가 김남희 씨를 무고한 사건 전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어떤 분이 판결문을 보내주셔서 가능했고요. 또 이 판결문을 밤늦게까지 분석을 해주신 홍종갑 변호사님, 그리고 판결문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만희 씨가 얼마나 비열한 그런 인간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경 각종 언론에서 신천지 신도 A씨가 김남희 씨를 무고하여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얼핏 이 사건은 신천지 신도 A씨와 김남희 씨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화근은 이만희 씨며 이 이만희 씨가 사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나왔던 기사가 나왔던 그런 언론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 이 검색어만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검색어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신천지 신도 A씨가 김남희 씨를 상대로 2019년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남희 씨가 2020년에 다시 신천지 신도 A씨를 상대로 횡령, 무고, 사문서 위조 등의 이유로 고소를 하였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23년 2월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이 되면서 사건을 종결지었고요. 이 신천지 신도 A씨는 징역 2년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판결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하고 저는 어제 이제 입수를 하게 되었고, 대법원에서 이제 2월에 판결이 났지만 이게 그 이름 같은 것을 처리를 알파벳으로 바꿔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입수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습니다. 1심 사건이요. 1심 사건이 징역 2년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 신천지 신도 A씨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항소를 했는데 이렇게 기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천지 신도 A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이 대법원조차도 상고가 기각이 되면서 결국은 1심이 원심이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1심 판결문을 이제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판결문 내용이 1심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가능하면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게 총 페이지가요,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게 뭐 숫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돈 문제가 열려 있다 보니까 숫자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도록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제가 푸른하늘 블로그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수원지방법원 제12 형사부에서 난 거고요. 사건은 이제 횡령과 무고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관련된 내용이고, 주문은 결국은 피고인을 징역 2년형에 처한다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이만희 씨의 지시사항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9년 이만희 총회장 특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에 이미 신천지가 김남희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자료를 입수하여서 그때 제가 이제 입수한 그 자료를 전쟁 선포라는 그 자료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걸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판결문에도 그때 당시 이만희 씨가 특별지시사항 내린 거
그 다음에 이런 김남희와 전쟁 선포를 했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알파벳 보십시오. 알파벳 이제 C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천지입니다. C 종교단체 즉 신천지 종교단체 총회본부는 2019년 5월 2일 신천지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D는 이거는 김남희 씨입니다. 김남희 씨 잘 기억하세요. 알파벳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김남희에게 돈 및 부동산을 준 신천지 종교단체 성도는 상하를 막론하고 그 액수가 많고 적거를 떠나서 신고해 주기 바란다. 신고하지 않는 자는 신천지 종교단체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총회장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시사항이 이만희 씨가 신천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시사항을 내리면서 신천지 내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김남희 씨하고 어떤 전쟁이 지금 선포됐다라는 갈등들이 터져나왔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제가 보니까 판결문을 들여다보니까 2008년부터 이만희 씨가 김남희 씨와 동거를 시작을 하였더군요. 이 시점은 2008년도는 김남희 씨가 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는 자기 그 각자 배우자를 뒤로 하고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2008년부터 살았으니까. 그 판결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D는 이 김남희 씨죠. 2002년경 신천지 종교단체 입교하여 2003년경부터 신천지 종교단체 E센터, 이거는 보니까 압구정 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였다. 김남희 씨는 2008년경부터 요 H는 이만희 씨입니다. 이만희 씨. H가 이만희 씨고 D가 김남희 씨고. 자, 그래서 이 김남희 씨는 2008년경 H와 즉 이만희 씨와 동거하였고 2017년 12월경 신천지 종교단체를 탈퇴하기까지 김남희 씨가요 탈퇴하기까지 신천지 종교단체 신도들 사이에서 신천지 종교단체 2인자 AY 등으로 불렸으며 이 AY가 그때 당시 만민의 어머니라고 많이 카드 섹션도 하고 그랬죠. 신천지인들은 카드 섹션 하면서 그 운동장에서 카드 섹션 하면서 이만희 씨, 그 김남희 씨를 만민의 어머니로 추종했던 사람들은 좀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2인자로 불리며 신천지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AG와 사단법인 BA 대표직을 수행하였다. 제가 봤을 때는 HWPL이라든지 만남 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즉 김남희 씨는 압구정 센터에 다니던 신천지 종교단체 신도인 ARBB에게 집안일, 심부름, 은행, 입출금, 업무 등을 시키면서 AR과 BR을 개인 비서처럼 일하게 하였다. 해가지고 김남희 씨가 이제 신천지를 들어왔던 시점, 그 다음에 나간 시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만희 씨가 김남희 씨하고 동거를 시작한 게 구체적으로 2008년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신천지 신도 A씨는 김남희 씨가 운영했던 압구정 센터 출신으로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동생의 주택을 두 사람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이분이 신천신도 A 씨가 압구정 센터에 들어가서 처음에 김남희 씨하고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했다가 김남희 씨하고 이만희 씨하고 이제 같이 사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좀 친밀감이 쌓여졌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아무튼 신천신도 A 씨가 김남희 씨가 운영했던 압구정 센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 신천지 신도 A씨는 자기 동생의 주택을 두 사람에게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09년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G가 소유한 주택을 이만희와 김남희가 동거하도록 제공한 것을 계기로 이만희와 김남희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요때 제가 짐작컨대 여기 있는 가평군에 있는 동생 소유의 집이 인터넷에 지금 떠돌고 다니는 김남희하고 이만희 씨가 물고기 잡고 놀고 하는 그런 영상들 유포되는 곳이죠. 거기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피고인, 즉, 이 피고인은 지금 피고인은 지금 신천지 신도 A씨를 얘기합니다. 피고인은 2010년경 김남희로부터 김남희 명의의 은행 계좌라든지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포함한 김남희의 각종 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료들을 이 신천지 신도 A씨가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문서 같은 것을 뭐 조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제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2010년 5월 26일 이만희는 신천지 종교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는 8개 기업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30억을 만들어 김남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요 내용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요. 신천지 신도들 요거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만희 씨가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들 눈여겨 꼭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돈을 이만희가 어떻게 흥청망청 쓰고 있었는지를 잘 보십시오. 2010년 5월 26일 신천지 종교단체 명의의 8개 기업은행 정기예금 계좌입니다. 다시요. 신천지 종교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희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신천지 종교단체 명의의 8개의 기업은행 정기예금 계좌가 해지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금액이 얼마냐면 30억 7,995만 8,291원이 지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8개 기업은행에. 그런데 이게 이제 해지를 시키고 30억 원의 자기압수표 일매를 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만희 씨는 2010년 5월 26일 위 수표를 김남희 씨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남희 씨는 같은 날 K은행 L센터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이 수표금 30억 원을 예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땅 한 평도 없다라는 이런 사람이 신천지 계좌, 신천지 신도들의 어떤 헌금으로 만들어졌을 그런 어떤 그 계좌, 정기예금 계좌를 8개를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해지시켜 가지고 거기서 30억을 출연해서 수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김남희 씨가 5만원짜리를 들고 다니면 무거울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얼굴 예쁜 김남희 씨를 위해서 수표 한 장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30억을 줬어요. 30억을 주고 나머지 7,900만원, 약 8천만원에 해당되는 이 돈은 그러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지금 제 생각에는 이만희 씨가 꿀꺽했을 거로 보이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홍종갑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도 일반인들이 만약에 고소를 당했었을 때 징역 6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그 큰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금액조차도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공중분해되고요. 또 30억은 자기압 수표로 만들어서 김남에게 지금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8번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와 약 2년간 동거를 한 후 2010년 9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기사 판결문에 보니까요, 김남희 이혼 및 재산 분할을 했을 때 김남희는 2010년 9월 1일이죠. 딱 배우자인 I 씨와 협의 이혼을 했네요. 협의 이혼을 하고 같은 날 재산 분할로 김남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계룡시 BH 토지 및 지상 BI 건물 소유권이 I에게 이전됐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대전에 있는 그 미세주임 아파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면서 이 김남희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명의를 이제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 되겠죠. 전 남편에게 이제 소유 이전을 그냥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2010년 5월 26일에 신천지 계좌 8개를 해지하여 30억을 김남희 씨에게 준 이유가 유부녀인 김남희 씨를 남편과 이혼을 시키고 합법적으로 같이 살 목적으로 위자료와 두 사람의 생활비를 명목으로 넘겨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천지 신도 A씨가 알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아까 피의자죠. 피고인이죠. 피고인. 이러한 사실을 신천지 신도 A씨가 알게 되었고, 이 30억을 보전시켜 주기 위해서, 아까 30억을 김남희에게 이렇게 줬잖아요. 그 30억을 보전시켜 주고 환심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30억을 대출받아서 이만희 씨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천지 A 씨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업 자금으로 30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을 그 판결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A 씨 이만희는 H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씨는 2010년경 유부녀인 김남희로 하여금 남편인 I 씨와 이혼하도록 하면서, 이게 지금 보세요. 이혼을 종용시켰다라는 거죠. 지금 2010년경 이만희 씨는 2010년경 유부녀인 김남희로 하여금 남편인 I와 이혼하도록 하면서 김남희의 위자료 및 이만희와 김남희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고자 김남희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위자료를 남편이 준 게 아니고 이만희 씨가 김남희 씨에게 위자료를 주는 꼴이 돼요.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골 때린 상황이 이만희가 이 김남희 씨에게 지금 위자료를 주고요. 또 거기다가 플러스 이만희하고 김남희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자 이 김남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게 이제 2010년 5월 26일 신천지 종교단체의 계좌, 아까 8개 있죠. 8개를 폭파시켜가지고 30억 원을 출금해서 김남희에게 주었고요. 이 김남희 씨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제에 있는 그 K은행 L센터의 그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30억 원을 예치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일련의 사태를 피고인이었던 신천지 신도 A씨가 김남희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듣고 이만희와의 특별한 친분을 쌓기 위해 30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0년 5월 31일 K은행 L센터에서 30억 원을 대출받고 이를 수표로 출금한 후 2010년 6월 3일 이만희 씨에게 수표를 주었고, 이만희 씨는 같은 날 이 수표를 신천지 종교단체의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요. 2013년, 이제 지금 시간 순서대로 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이만희 씨는 신천지 신도 A씨에게 받은 30억을 김남희 씨가 신도 A씨에게 30억을 빌려서 신천지 종교단체에 갚은 것처럼 거짓말을 교사시킵니다. 결국은 신천지 신도 A씨가 이만희 씨에게 30억을 줬는데 마치 김남희 씨가 신천지 신도 A씨에게 빌려가지고 이만희한테 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금 세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이제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요. 자, 판결문 보시겠습니다. 2013년 1월경 김남희에게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김남희와 이만희 씨에게 30억 원, 각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M 세무회계법인의 사무장인 N과 세무사인 O로 하여금 김남희가 2010년 5월 26일 H로부터 받은 30억 원과 H씨가, 즉 이만희 씨입니다. 지금 전부 다 H면 이만희 씨가 2010년 6월 3일 피고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신천지 종교단체 계좌로 입금한 30억 원에 대해 김남희 씨가 2010년 5월 26일 신천지 종교단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렸고 2010년 6월 3일 이를 변제했다는 내용으로, 즉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즉 이만희 씨가 2010년 6월 3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0억 원이 마치 김남희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신천지 종교단체로 변제한 것처럼 소명하게 하였다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김남희 씨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신도 A씨를 이만희 씨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가지고 증여세를 막고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만희 씨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남희 씨가 신천지 신도 A씨에게 30억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신천지 신도 A씨가 이만희 씨에게 30억을 주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D는 김남희는 2010년경 피고인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0년 6월 3일 30억 원을 지급한 상대방은 김남희가 아니라 이만희 씨였고 그 다음에 이 김남희가 피고인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 이게 이제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외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2번. 김남희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허위 약정서는 외관에 불과하며 위조하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검찰 조사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판단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단. 약정서 1을 위조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천지 신도 A씨가 김남희의 명의의 약정서 1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약정서 2가 2017년 9월 8일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2017년 9월경은 김남희가 신천지 종교단체 탈퇴하기 전으로 당시 김남희는 신천지 종교단체 2인자로서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앙에 바탕하여 김남희의 지시에 따르고 있던 때이다. 당시의 피고인과 김남희 관계를 고려하면 김남희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김남희의 소유는 물론 자녀의 소유까지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정서 2가 김남희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정서를 적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 있는 소유물까지 전부 다 넘길 것처럼 이렇게 약정서를 적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 약정서 내용 자체가 아주 조작돼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판결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정서를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2017년경 김남희 씨가 이제 신천지를 탈퇴한 후 이만희 씨는 끊임없이 신천지 신도 A에게 김남희 씨를 고소할 것을 종용하고 교사합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이만희는 완전히 진짜 종교 사기꾼이더라고요.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끊임없이 신천지 신도 A에게 김남희 씨를 고소할 것을 종용하고 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김남희 씨하고 이 신천지 신도 A씨하고는 처음에 이 신천지 A씨가 압구정 출신이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남희 씨하고 이만희 씨하고 동거하고 할 때도 30억을 대출해서 주기도 하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사이가 김남희 씨하고 A씨하고는 좋았던 것 같은데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나가면서 이 지금 이만희 씨가 이 A씨하고 이 김남희 씨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A씨 보고 계속 집요하게 이제 고소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D 김남희의 신천지 종교 탈퇴 피고인의 김남희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김남희는 2017년 말경 신천지 종교단체를 탈퇴하였습니다. 이만희는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요. 이만희가 아주 악질적이고 나쁜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D를 따르는 자는, 김남희를 따르는 자는 신천지 종교단체인이 될 수 없다. 김남희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 화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죠. 나도 이만희 자신도 모르게 김남희에게 돈을 준 자도 잘못이고, 돈을 받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 자도 잘못이다. 신천지 종교단체 총회 섭외부장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계속 피고인에게, 신천신도 A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김남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이만희가 계속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9년 1월 31일 신천지 종교단체 총회 섭외부장인 CN이 피고인을 만나, 이 신천지 신도를 만나 피고인과 김남희 사이에 유토지 등 관한 명의 이전 경위라든지 건물 건축 비용 부담 관계라든지 P빌딩 매각, 이게 이제 압구정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P빌딩 매각 경위라든지 김남희에 대한 고소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D가, 김남희가 2017년 말경 신천지 종교단체를 탈퇴한 후 신천지 종교단체는 2018년 1월 14일 김남희를 제명하고 피고인과 이 신천지 신도 A씨예요. 피고인과 A씨나 B씨 또 여러 제명하려 하였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피고인과 A씨와 B씨도 제명하려 했다. 김남희를 이미 제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제명하려 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좀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신천지 종교단체 피고인과 A씨나 B씨 등 A씨나 B씨는 김남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A씨나 B씨가 신천지 종교단체에서 제명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지금 신천지 신도 A씨는 사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신천지는 여기서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저주를 받거나 완전히 그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난다고 이렇게 이 신천지 신도들이 배웠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제명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신천지가 잘못돼서 나왔으면은 다른 별개의 문제지만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이렇게 제명시킨다 했을 때는 신천지인들은 상당히 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을 거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만희 씨가 그런 심리 상태를 잘 이용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피고인과 ARC와 BB도 제명하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피고인, 신천신도 A씨는 제명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에 이만희 씨는 김남희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사항을 신천지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공지도 하고요. 또 김남희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 주었다고 신고한 신도들로 하여금 김남희를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게 하거나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고요. 김남희의 최측근, 김남희의 최측근은 방금 피고인 A, 신천지 신도 A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최측근으로 2018년 2월경부터 이만희로부터 김남희에 대한 고소를 지속적으로 종용받아 오던 피고인은 결국 2019년 1월 말경 위와 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소명을 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김남희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018년 2월부터요. 2019년 그러니까 1월경까지 그 약 1년간을
지속적으로 이만희가 김남희를 고소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교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겠죠. 뭐 안 하면 누구 제명당해. 여기서 쫓아내버릴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이런 겁박에 이 신천지 신도 A씨는 상당히 흔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신천지 신도 A씨는 자신을 제명하려 했다라는 이만희 씨 말에 신천지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라는 종교적 두려움과 이만희 씨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김남희를 고소하도록 종용함과 또 교사를 함으로써 결국 2019년 11월 20일 김남희 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만희 씨 혼자만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신천지 법무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총회 관계자들이 깊숙이 관여돼서 어쨌든 이 신천지 신도 A씨를 이용해서 김남희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신천지를 나간 김남희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자 한 목적이 강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신천지 신도 A씨는 전혀 이 사람은 신천지 신도 A씨를 위해서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안전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일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요. 오로지 김남희를 잡고자 허위로 이렇게 교사를 해서 위조를 해서 서류를 김남희를 고소를 하게 하고 이 지금 신천지 신도 A씨는 완전히 정신적인 피폐가 되고 지금 재산도 잃고 결국은 신천지에서 이제 더 이상 신천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생길 거고 거기다가 지금 교도소에 지금 깜빵에 가서 지금 2년 동안 지금 썩어야 될 판이고 완전히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완전히 그런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시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 씨가 이렇게 진행시킬 때 이 신천지 신도 A씨를 걱정을 했을까요? 단 한 번도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로지 김남희를 잡아서 그러니까 김남희를 잡아서 이만희 씨가 김남희 씨하고 같이 내연 관계를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시키면서 김남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김남희가 굉장히 나쁜 여자였다. 거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놀아났다. 김남희 씨에게 놀아났다. 그래서 김남희가 문제지 이만희 총회장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김남희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해가지고 이만희 씨는 그 상황을 면피용으로 김남희하고 동거했던 것들이 이 모조리 다 희석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수작이었던 것을 보이고요. 거기에 희생양이 바로 신천지 신도 A씨였을 거로 보이고요. 이 신천지 신도 A씨는 철저히 이용을 당했던 거죠. 종교의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놀아나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은 2019년 11월 20일 김남희가 차용금 명목의 30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김남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및 사기 및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잠시만요. 좀 올려서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신천지 신도 A씨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동거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그런 일까지 자행을 하게 되었더군요. 피고인은 사실 김남희가 피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천지 종교단체의 총회장인 이만희 씨와 동거하는 김남희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김남희의 급여 목록으로 지급하여 김남희로 하여금 이를 공과금 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년 1월 26일 피해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김남희 명의의 K은행 계좌의 급여 명목으로 50만 5천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4년 7월 16일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 별지 범죄일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6억 3,288만 8,389원을
김남희의 계좌 은행 계좌 및 X라는 사람 또 Y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은 피회사의 자금 합계 6억 3,288만 8,389원을 횡령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김남희 씨하고 이만희 씨하고 동거하는 그 생활비를 대주기 위해서도 또 횡령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이 지금 같이 걸려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이래하여 신천지 신도 A씨는 횡령, 무고,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로 징역 2년형에 처하여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통해서 이만희 씨가 어떤 인간인지를 여실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처를 놔두고 남의 유부녀를 가로채기 위해 이혼을 시키고요. 그 과정에서 신도들의 현금이 들어가 있는 신천지 계좌 8개를 해지시키면서 30억이 넘는 돈을 공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천지 신도 A씨에게 받은 3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으며 신천지 신도 A씨의 영혼을 볼모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천지에서 제명을 시킬 것처럼 겁박을 주어 집요하게 오랜 시간 동안 김남희 씨를 고소하도록 종용하고 교사를 하였습니다. 강압에 못 이겨 신천지 신도 A씨는 허위의 사실로 김남희 씨를 고소를 하게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이만희 씨에게 쏘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으므로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신천지 신도 A씨는 영생하로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졸지에 징역형을 살며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만희 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며 특히 종교를 볼모로 영혼을 말살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가히 마귀 사탄의 하수인인 종교 사기꾼 그 자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천지 신도 여러분은 종교 사기꾼 이만희 아가리에 들어가 있는 형국입니다. 이만희가 사기꾼임을 알고 있는 사기꾼 동업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단 한 번도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없을 것이며 오로지 돈이 나오는 현금 출납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만희는 신천지 계좌 8개를 아무렇지 않게 폭파시키고 30억이 넘는 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며 쓰고 있는데 자신은 땅 한 평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는 신천지 신도들이 불쌍할 따름이지요. 이제 이만희는 곧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온 사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HWPL 7주년 그 기념 그 행사 때 이만희 씨가 나온 걸 봤는데 얼굴에 보톡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게 흘러내려 가지고 밑에 이 살이 막 흘러내려서 처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곧 얼마 있으면 갈 것 같습니다. 이만희 사후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종교사기 집단 신천지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자, 이 판결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판결문은요. 좀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좋도록 한 거고요.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분들은 이 판결문을 제가 신천지 푸른날 블로그 제목은 신천지 신도 A씨의 고소사건의 전모에 제가 탑재를 시키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 내에는 완전히 이만희가 아주 나쁜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이 여실히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보실 때 급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셨다가 그렇게 필요할 때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박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